3회차 1번 대리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문장은 불분명한 경우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이게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가 나왔으니까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이게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자, 2번 문장은 수인. 여러 명이더라도 각자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 맞는 문장이고요. 여기를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틀리게 자주 나오고. 자, 3번에 불공정. 대리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면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 네, 궁박. 여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죠. 3번이다. 3번 판례는 자주 출제되니까 궁박 본인은 반드시 외워두자. 자, 4번 문장은 본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고 하면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현명이 됐구나. 이게 묵시적 현명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고요. 자, 5번 문장은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에는 제한능력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5번 문장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문제 2번.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전체를 읽으려 하지 마시고 뭐에 대한 사례인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사례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례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하라고 했는가? 매도하라고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그래서 임의대리 사례예요. 이렇게 대리는 대리권 수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즉 유권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만 확인을 하시고 유권대리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신 다음에 틀린 것은 찾으시면 돼요. 그럼 1번 지문에선 한정의견이 눈에 띄셔야 돼요. 성년의견하고 한정의견하고 구별하시게. 대리인이 성년의견 개시심판을 받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한정의견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고요. 그런데 대리권은 소멸한다 라고 해서 1번이다. 그 다음 2번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자,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 계약 쌍방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3번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수권행위는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거니까 수권행위 하는 것도 본인 마음이고 자신이 했던 수권행위를 철회하는 것도 본인 마음이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은 묵시적 나오면 가능하다. 뭐든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불효식행,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은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자, 매매하라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이 수여되면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고. 그래서 1번이다. 자, 문제 3번. 좀 전 2번보다 좀 더 길게 나온 사례인데 결국 똑같은 사례예요. 매도하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나오면 병이 상대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으실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매도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례구나. 유권 대리 사례구나 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 사례는 가장 기본이 유권 대리 사례인지 무권 대리 사례인지만 일단 정리하고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래요. 자, 1번은 매매하라고 대리권을 줬으니까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좀 전 문제에서 나왔던 문장이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2번은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갑측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례는 유권대리 사례니까 행위는 대리했지만
그로 인한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속하니까 계약이 해제됐을 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도 갑과 병 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이다. 자, 병이 해제를 하게 되면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니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은 을은. 자, 대리인은 계약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까지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다고. 취소나 해지할 권한까지는 없다. 그 내용이고. 자, 4번은 2번하고 같은 문장인데 병이 해제를 했대. 그럼 마찬가지로 갑 측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뜻이니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갑과 병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문장이 똑같은 내용이 유권대리 사례이기 때문에 계약은 을이 했지만 효과는 갑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도 갑에게, 원상회복도 갑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은 대금 지급기일 연기해질 권한도 가진다. 그래서 1번하고 5번 문장이 같은 취지의 판례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에 복대리에 관해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복대리는 일단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실 게 복자와 대리를 나누셔가지고 복자가 갖는 의미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뜻이고 대리가 갖는 의미는 본인을 대리한다. 그 점을 확인을 하셔요.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복대리인이라는 이 복자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뜻이니까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의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은 사항. 그리고 1번 문장을 단어를 뜯어보면 선임이란 말이 들어있고 복자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고 이게 다 임의 대리를 뜻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문장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임으로는 맞는데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은 하지만 대리인이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야. 그럼 대리 행위를 누구 이름으로 하냐?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 여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복대리 문제에서 쉽게 나올 때는 2번 문장이 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 3, 4, 5번에 나온 문장들은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 권한과 책임이 다르니까 그 점을 구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3번은 임의 대리인이 나왔으니까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니까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고 단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선임했을 때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이와 달리 5번처럼 법정 대리인일지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선임을 했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선임한 거라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감독상 책임, 즉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선임감독상 책임만 있다라고 해서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6번, 5번. 이제 또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리 사례에서는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만 정리하시는 거예요. 갑을병을 다 정리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는 대리권 없는 을이 여기까지만 정리되면 사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을이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했구나. 그럼 갑이 본인일 것이고 남은 한 명 병이 상대방이 될 테니까 이렇게만 정리해 놓고 틀린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1번 지금부터 무권 대리에서 외운 판례 사안인지 단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장은 상속이 나와요. 상속. 상속. 그러면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하게 되면 추인을 해야지 자신이 한 행위를 거절하는 건 이율 배반적 행위라. 즉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고. 그 다음 2번에서 물어본 건 병. 상대방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냐 이랬다고요. 자, 추인은 본인 효력을 인정하는 거니까 추인의 상대방을 특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인 을한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 병한테 직접 추인할 수도 있고 전득자가 있을 때에는 전득자 정에게도 추인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냐를 무권대리에서 물어보면 그냥 다 있다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은 갑이 추인을 하려면 무권대리인가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 추인을 할 테니까 알고 추인을 해야 추인 효과가 생기는 거고. 자, 4번 문장은 요게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올 때 출제되는 문장인데 을에게 추인했대요. 그럼 을에게 추인할 수는 있는데 쟁점은 을에게 추인했을 때에는 이 추인 사실을 병이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을에게 추인한 사안이 무권들이 나왔을 때는 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병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럼 상대방이 아직 모르니까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옳은 사안이고. 자, 5번은 미성년자가 눈에 딱 띄셔야 돼.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라면 그랬습니다. 그럼 무권 대리인인 을이 미성년자란 취지는 미성년자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제한 능력자는 설령 무권 대리인이 할지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 점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을에 대해서 즉 미성년자한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6번. 5번이나 6번이나 똑같은 문제. 대리권 없는 을이 무권대리 사례구나. 그리고 뒤에 뭐 매매를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는 굳이 안 보셔도 무권대리를 알고 풀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리권 없는 을만 정리하고 무권대리구나. 그리고 그냥 틀린 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1번 지문에서 물어본 건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무권대리니까 갑에 대해서 효력 없다. 그 다음 2번은 묵시적 다 있다. 자, 3번은 병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물어본 건 최고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냐 이랬잖아요. 최고는 추인 여부를 물어만 보는 거고 결정은 본인이 할 거니까 최고의 특징은 병이 알았든 몰랐든 최고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어는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러니까 지금 쭉 보셨듯 시험 문제라는 게 어려운 지문이 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권들이 나왔을 때는 최고를 물었는지 철회를 물었는지 잘 정리하시고 최고는 선이든 악이든 할 수 있고 물어만 보는 거니까 철회는 선이라야만 할 수 있고 악이었을 때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그 점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임대차 기간을 단축해서 추인을 했대. 자, 추인은 단독행위라 계약 내용 그대로를 추인해야만 효력이 생기지 본인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이렇게 일부만 추인하거나 이래 가지고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단축했다는 게 변경을 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추인한 거라 이건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자, 5번 추인하면 무권대리를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한 날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 시로 서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시에 서급하여 맞다고. 특히 5번 문장이 중요한 게 민법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언제부터냐. 특히 소급하냐 안 하냐. 이 부분들은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시험 지문에 언제부터냐가 들어있을 때에는 그 표현이 그 문장에서 옳은지 틀린지를 꼭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은 3번입니다. 자, 7번. 굉장히 문제가 길어요. 32회 때 나온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설령 공갈포라고 하는데, 앞에 나왔던 5번, 6번과 같은 무건대리랑 똑같은 사례인데, 출제자들이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길게 포장을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게 돼버리면 사태 파악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길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읽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 사례가 뭐에 대한 사건이지만 찾아서 그냥 풀겠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풀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행위능력자 을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말이고 당연히 능력이 있는 거니까 을은 대리권 없이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을이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건대리 사례인 걸 알게 된 거고 그 뒤에 내용은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읽고 풀어도 각 지문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구나. 이렇게만 정리하고 푸는 거를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럼 딱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으면 이 사례는 무건대리 사례예요. 그럼 을이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지 갑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갑이 추인을 해야만 갑한테 책임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1번 문장에서 물어본 건 여기야. 철회할 수 있냐고 물었다고. 그럼 무건대리에서 철회가 나오면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만 표시하면 되니까 모른 병은 처리할 수 있어.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추인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맞다고. 그 다음 2번은 병이 철회를 하면 그럼 처리하면 무효로 확정나.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고. 자 3번에 또 병이 철회하면 그냥 계약이 무효로 확정난 거예요. 그럼 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뭐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내용 읽을 것도 없고 병이 철회를 했으면 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갑한테는 병은 어떤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세히 읽을 게 아니라 무건대리 문제이기 때문에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병은 갑한테 어떠한 청구도 할 게 없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 문장은 끝에 긴 것들은 끝에 뭘 물었는지부터 보십니다. 증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민법 시험에 언제부터냐랑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예요. 그럼 4번처럼 끝에가 증명해야 되냐가 나오면 증명해야 한다의 주어를 찾으신 거야 일단. 그럼 얘는 갑이 주어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럼 갑이 증명해야 하냐가 이 문장에서 옳은지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럼 병이 철회를 하려고 해. 그럼 철회는 선이라야만 철회할 수 있지 악인 병은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병이 철회를 하려고 할 때 갑이 철회를 못하게 하고 싶거든. 병이 악이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병은 몰랐을 걸로 일단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그 철회 이유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 병이 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갑이 증명해야 된다. 맞는 내용.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 자, 5번은 길 땐 끝에. 자,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시험 지문에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없다는 뜻이야.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앞에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상속이 나와. 상속. 자, 무건대리에서 본인이 사망하고 무건대리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앞에서 나왔듯이
거절할 권리는 없다. 추인을 해줘야지 거절하는 건 신의측에 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다. 앞으로도 문제풀이 연습을 더 많이 하겠지만 긴 사례들을 오히려 간단하게 푸는 거를 습관화시키시면 시험장에서 긴 사례가 그렇게 겁이 안 나고 어차피 다 읽으면 시간만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요령을 좀 배우서 간단히 푸는 걸 습관화시키셔야 돼요. 자, 8번 무효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자, 8번 문제처럼 이렇게 문제 제목이 무효일 때에는 각 지문에 무효 사유가 들어있을 때에는 표시를 해두는 걸 습관화시키셔야 돼요. 그럼 1번은 불공정이 나왔으니까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시험 지문에 나오면 추인할 수 있냐를 물었는지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전환을 물었다고. 그럼 불공정에서 무효인 행위도 공정하게 전환하면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환할 수 있다. 맞고. 이와 비교해서 불공정 행위는 불공정에서 무효인 거라 추인해봐야 여전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는 거고 전환은 할 수 있는 거고. 자, 2번 문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는 한 무효, 허가받으면 소급해서 유효, 불허가 받으면 무효로 확정된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은 통정허위가 들어있네. 그럼 통정허위는 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인 게 아니라 허위로 해서 무효인 거라 진정한 행위를 새롭게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정허위는 추인할 수가 있다고. 여기서 쟁점은 통정허위를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되냐 이렇게 또 시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표현이 같은 의미니까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한 때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같은 시점이다. 근데 통정허위는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표현.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은 적극가담 들어있으면 앞뒤 문장 필요 없고 무효.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적극가담도 자주 나오는 문구니까 적극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자, 5번 끝에 질문이 이거예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시험 지문에서 끝에 질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가 나오면 앞에 내용을 다 읽을 게 아니라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5번 문장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됐대. 그럼 무효로 확정났죠? 그럼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문제예요. 근데 이 5번 사안이 소송이 된 이유는 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회가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법원 판결은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인 경우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무효가 되는데 잘못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차피 무효는 아무 효력 없으니까 무효 주장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고. 첫날 우리가 했던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강행법규에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경우에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람도 자기가 위반했더라도 스스로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고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9번. 무효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옳은 것 찾으라는 문제는 문제 전체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푸시는 게 좋고,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에서만이 아니라 추인이라는, 즉 추후의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추인의 의사로 하자 있는 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일단 그 하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를 추인했을 때 언제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1번 문장은 무효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 관계의 공통점이 무효 사유가 있는 행위가 추인의 대상이 되려면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라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추인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라야만 되는 거예요. 즉 여전히 무효 취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추인해도 효력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효 추인도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은 문제 제목이 무효인데 3년이 나와요. 아주 격떨어지는 지문인데 3년은 취소권 행사 기간에 나오는 기간이지 무효인 법률 관계에서는 어떠한 기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3년은 말도 안 되는 문구고. 자, 3번 문장 끝에 물어본 게 이거예요. 가정적 의사가 고려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 무효에서 가정적 의사라는 게 두 군데 나오는데 일부 무효. 자,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나머지만 유효가 되려면 분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나머지는 내가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만 나머지가 유효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적 의사가 고려돼야 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또 하나 가정적 의사가 나오는 데가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가 다른 유효인 행위의 요건을 갖췄고 당사자가 다른 행위를 했을 걸로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다른 유효인 행위로 효력이 인정되는 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가정적 의사가 고려가 돼야 돼요. 자, 4번 자주 나오는 단어 또 나왔어요. 묵시적 나오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5번은 강행복규 위반이 나왔네. 그러면 싹 다 무효. 칠소 위반했으니까 추인을 해도 유효한 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유효한 틀린 표현. 5번하고 1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강행복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을 해봐야 여전히 강행복규 위반한 상태라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10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자, 1번. 취소된 법률행위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제부터냐 물어보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취소는 소급 처음부터 맞고, 자, 2번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제한 능력자도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걸로 보호가 충분하다. 자,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주의하실 건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는 거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라야 되니까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고 능력자가 된 후에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번, 4번 문장이라고. 자, 3번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추인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전이에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해놓은 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죠. 3번 문장은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정확히 구분하실 게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추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일단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추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추인하고 싶으면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아직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고 싶으면 추인하면 되는 거니까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할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효력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에는 소멸된 후가 아니라 소멸하기 전에 효력이 있는 거고, 4번처럼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말이 능력자가 된 후란 뜻이다. 그럼 능력자가 됐으니까 이제 추인할 수 있는 거고 이때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을 했대. 그럼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한 거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추인 문제에 나왔을 때는 단계를 둘로 나누셔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한다는 뜻이고 제한 능력 상태에 있을 때에는 즉 취소의 원인 소멸하기 전에는 누가 하면 된다고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는 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효력이 있는 거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이후에 추인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 단계를 구별하시라고.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면 되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면 당연히 스스로 추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구별을 하시라고. 자, 5번은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그때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자주 나오는 기초지문. 추인 문제가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를 다시금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자, 11번 미리 칠해져 있네요. 자, 취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 추인할 수 있은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 행사기간 중에는 취소권 행사기간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기산이라고 기간하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자 2번은 물어본 게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번 문장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문장인데 그냥 추인과 법정 추인의 기초 개념 구별인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를 하는 거니까 권리를 포기하려면 자기한테 권리가 있는 걸 인식해야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와 달리 법정 추인은 추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행동을 했든 모르고 행동을 했든 요건 갖춘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취소를 원치 않는 사람이니까 추인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 꼭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은 앞에도 나왔듯이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거고 자, 4번 문장도 처음 출제된 건데 자, 취소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청구권이냐 형성권이냐를 답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도 없고 이 문장도 처음으로 나온 기초 지문인데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구별하자면 청구권은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고 그렇다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청구에 응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청구권이다. 근데 이 형성권이라는 건 상대방의 응하냐 응하지 않냐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한다 라고 해버리면 효과가 생기는 걸 형성권이다. 그래. 그럼 취소권이라는 건 취소권자가 취소한다 라고 하면 그냥 취소가 돼버리는 거지 상대방이 무슨 동의를 해야 된다거나 그에 응해야 취소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은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한다라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취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답으로 나올 문장은 아니고 자 5번은 좀 전에 또 나왔듯이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때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답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자주 나오는 기초지문이에요. 자, 마지막 12번. 법정 주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으래요. 자, 이렇게 12번 문제처럼 법정 주인이 인정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지문이 나오면 1번부터 5번을 다 생각하면서 읽지 마시고 둘 중 한 놈이 답으로 나오니까 그걸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랑 양도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3번에 이행 청구 나오고 4번에 양도한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주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행동을 해야만 되지 상대방이 한 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4개는 취소권자가 한 게 나오고 하나가 상대방이 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정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5개를 다 하지 마시고 이행 청구랑 양도를 먼저 찾고 상대방이 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럼 3번에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으니까 3번이 답. 취소권자가 아니니까. 4번은 취소권자가 양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사유인 거고. 그러니까 1, 2, 5번은 시험 볼 때 읽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1, 2, 5번은 이 문제를 내려면 5개를 채워야 되니까 지문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있는 문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주인이 아닌 걸 찾으라고 하면 상청양, 상대방이 청구한 거, 상대방이 양도한 거, 그걸 최우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